이면서 못생겼잖아. 한 침대를 쓰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왔나 봐요. 너무 궁금하잖아 이게. 솔로지옥.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잘 끝난 이 솔로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솔로지옥 4를 김민수 대표님께서 다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냥 흔히들 말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끼리 좀 짝을 찾는 그냥 일반적인 연애 프로그램인데, 진짜 몸 좋고 이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몸 좋고 예뻐서. 몸 좋고 예뻐서 그게 핵심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봐요. 환승연애, 돌싱글즈, 하트시그널 진짜 다 봐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게 나는 그렇게 재밌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성형 의혹을 좀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게 출연진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이 가능할지. 그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올려요. 옛날에 이 출연진의 과거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다, 막 이런 걸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죠.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명예훼손이 될 거냐? 일단은 법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니거든? 얼굴 못생겼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못생겼다,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생겼는데 싹 갈아엎었다, 뭐 요 정도로 명예훼손은 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가지고 평가하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냐, 요쟁점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튜버들 중에 많이 나간 분들은 조금 말을 더 험하게 하죠, 점점.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사회적 평가를 절할 정도로, 얼굴이 뭐 더 나가서 오크라고 해도 모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모욕죄 판결은 있어요. 야, 얘 얼굴 다 갈아엎었더라, 그 전까지는 진짜 뭐 토가 쏠리는 얼굴이었다, 이런 표현을 갖다 인터넷에 올린 애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모욕죄로는 처벌을 받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안 되더라도 얼굴 못생겼다라는 게 모욕은 됩니다. 못생겼다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가야죠. 모욕까지 나아간 경우. 근데 사실 모욕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긴 하는데, 못생겼다고 하면 모욕 아닙니까? 이면서 못생겼잖아. 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히잖아요. 그러면 모욕죄로 내가 고소를 네, 명예훼손죄로. 그러니까 이 정도 긁히면은 모욕으로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 그 정도는 모욕을 안 보지만, 저는 모욕죄는 조금 더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명예훼손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 말이 좀 심하네? 이런 판단이 들면 이제 모욕죄까지는 합니다. 모욕죄도 형법상의 책임으로 벌금형이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뭐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진 않았습니다. 사회적 평가가 절하됐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타블로 학교 뭐 잘못됐다,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거를 아주 깊게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사실 가지고, 얼굴 가지고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꾸며서 낸다, 그러면은 명예훼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욕을 하도 많이 먹어와서 자기 이제 고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고소했었던 사건들도 종종 했었는데, 그때 아무리 세게 처벌받아도 사실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긴 힘들어요. 명예훼손하고 모욕 같은 경우는. 출연자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많이 힘든 상황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실법이라고 옛날에 이제 이름이 명명돼 있었던 게 사실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에다가 남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 글을 올리게 됐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네, 악플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은, 야, 이거 가지고 진짜 뭐 구속을 시키거나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좀 저변에 그게 깔려 있다 보니까 벌금형 아니고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정 출연자가 진짜 막 상처를 받거나 심한 감정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분상해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분상해죄는 저희가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나는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기준을 만들 수가 없으면 처벌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저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뭐 아니면은 뭐 데뷔를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 뭐 그 정도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아우 내 기분 상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처벌하는 건 어렵다.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 아니면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이 이 정도 정신 손해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죠. 뭐 엄청 나쁜 말이 써 있다고 해서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걸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법상으로는 이 피해자가 이 이후에 어떤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뭐 병원도 계속 다니면서 약도 계속 타먹고 몸에도 어떤 이상 증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민사상 손해는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손해 액수 밝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처벌은 거의 안 하고 있고 민사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침대 쓰는 걸 비호감이라고 뭐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시안 씨라는 분하고 육준서 씨가 이제 천국도라는 걸 가서 한 침대를 쓰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왔나 봐요. 이게 한 침대 쓴 걸 가지고 뭐 그 여자가 좀 어떻게 보인다, 뭐 엄마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슬프겠냐, 남자가 좀 이상하다, 남자가 저 침대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평가를 갖다가 떨어뜨릴 정도인가?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사람이 가볍다, 싸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욕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모욕으로 고소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연애하면서 한 침대에 있었고 저도 찾아보니까 2번 한 침대를 썼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가 다양하겠죠. 이게 그 자체로 불법이냐, 처벌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가버리면 시청을 할 수가 없죠.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게 제일 메인인데. 사실 그걸 보려고 보는 거거든. 이 프로그램은 나는 그러면 이제 출연진 중에 일부가 그림을 판매하고 2년 동안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사기가 될까요? 그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이걸 문제 삼아서 올린 애가 있어가지고 저도 보긴 봤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 얼마 전에 송민호 씨가 군대 문제 터지고 나서 똑같은 내용이 한번 올라왔었거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림을 샀는데 2년 동안 못 받았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루머인가 아닌가서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일단 그럼 진짜로 그랬다라고 치면 원칙적으로는 사기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려고 할 의사도 없었고 안 주려고 했으니까 안 줬으니까 실제 사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좀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그림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게 걸리나 봤더니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시는 이제 화가나 작가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뭐 2년, 5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작 기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판매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물론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금 일반 화가들이 통용되는 정도의 작품을 제작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문제되면은 그때는 저는 변호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기를 이제 평가하려면 미술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을 편취하지 않고 물건을 줄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쳤다거나 까먹었다거나 그 그림이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하는 어떤 핑곗거리, 이런 핑곗거리만 있어도 사기의 고의는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먹을 생각이었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까 제작하는데 뭐 꽤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줬고 그 물건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줬는데 지금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사기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출연진 일부가 남친이나 여친이 있음에도 출연했다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제작진에서 문제를 안 삼으면은 문제가 안 되기는 한데, 이건 솔로지옥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 제가 아마 환승연애인가?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환승연의 지난 시즌인가 언제 시즌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성 한 분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갔어요. 뭐 불미스러운 일로 퇴소한다 뭐 이렇게 자막 하나 딱 나오고 그냥 퇴소를 해버렸어. 아, 너무 궁금하잖아 이게 도대체 얘는 왜 퇴소한 건가.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루머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지만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나와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됐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작진이 문제를 안 삼았으니까 망정인 거지, 만약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좀 엉망이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거짓말로 속이신 거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방송 잘못되면 뭐 자기 책임질 거 아니잖아. 이건 업무방해로 처벌해야지. 만약에 계약할 때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걸 뭐 진술을 받고 그 진술 증빙을 받은 상태에서 나왔더니 속이고 이제 나와버렸으면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썸이면요. 썸은 괜찮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썸이는 건지 사귀는 건지 분명히 애매한 관계들은 있으니까. 고백을 해야 되더라고 요새는.